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결혼 7년차 여자입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모가 겪은 크고 작은 일들이 열 손가락을 훌쩍 넘다 못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 지금 이 순간 기억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어쩌다 일이 미움과 구박을 받고 사는 며느리가 된 건지 알 수 없지만 내가 그럴 취급을 받고 살 여자는 아니라는 생각 하나로 저 스스로를 위로해보면서 사연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위 말해 부잣집 딸이라고 불렸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진 주변이 다 저희 집같이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는 친구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줄을 잘 몰랐었는데요. 대학에 들어와 보고 나니 제가 쇼핑 갈 시간에 알바를 하러 가고 제가 대학 입학 선물로 차를 선물 받았을 때 친구들은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또 취미생활로 가족들이랑 동반 골프 모임을 자주 가졌었는데 그런 저를 보면서 입덕 벌어지게 신기하다며 쳐다보던 친구들이 많은 걸 보며 조금씩 알아갔어요. 내가 남들보다 잘난 건 절대 아니고 돈이 좀 많은 사람이란 걸요. 저희 아버지는 가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고 어머님은 직접 국내 전시회도 여러 번 하셨고 미국과 일본에서 해외 전시도 여럿 해보셨던 화가십니다. 두 분이서 전혀 다른 직업을 가지고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 회사에서 디자인 업무도 도맡아 하며 같이 시너지를 키워 일을 오래도록 해오셨고 그 덕분에 저는 어릴 적부터 제 꿈이 상당히 확고했어요. 그냥 부모님의 곁에서 아무거나 일을 하는 게 제 꿈이었죠. 애들이 학점 때 동안 저랑 또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동기 하나는 둘이서 팔자 좋게 대학 생활을 보냈고요. 졸업하고 나서 저는 바로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자잘한 업무부터 맡으며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초창기엔 일과 일상을 반반 나눠 즐겨가며 인생을 살았다면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동생이 입사까지 하고 나서는 거의 가족 비즈니스가 되어선 더 돈 버는 재미를 느껴가며 줄곧 일에 빠져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30이 넘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 잘 벌고 아쉬움이 없이 잘 살아온 제가 결혼을 하게 된 상대는 다름 아닌 저희 회사에 가구 제작을 해주는 하청업체의 한 직원이었습니다. 하청업체의 대표도 아니고 대표의 아들도 아닌 그냥 그 공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일하는 저보다 3살 연상의 남자입니다.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잠시 거쳐가는 연애라고 하더라도 반대를 할까 말까인데 어떻게 결혼을 할 생각을 하냐면서 남자가 없어서 아무나 붙잡고 결혼을 하고 싶은 거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여러 소개를 해주겠다면서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제 남동생 그리고 주변 친구들과 친인척들까지 모두 다 저에게만 미친 것 같다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결혼이 애들 장난인 줄 아냐면서 혀를 차는데 저 솔직히 아무 말도 들리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반항심이 더 생겨났죠. 서로 사랑하시며 일도 이뤘고 가정도 이룬 부모님만큼은 제가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무조건 환영해 주실 줄 알았는데 조건부터 따지고 드시는 모습에 제가 철이 없게도 그래도 나 결혼해! 라면서 무작정 이 남자의 부모님께로 혼자 결혼한다고 인사부터 드리러 갔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잠시 헛것에 마음이 쏠렸던 것 같아요. 하청업체를 잘 찾아가진 않았지만 갈 때마다 너무 제 스타일인 외모를 갖춰서 꾸준히 일을 하며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며 일하던 이 남자가 너무 멋있어 보였었거든요. 돈이 많고 게다가 가구업체 대표의 딸인 저를 남편은 지극정성으로 제게 잘해주었고 그런 남자의 배려와 예의가 익숙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 눈에는 남편이 굉장히 특별해 보였었습니다. 고생 한번 하지 않고 자라온 다른 남자들에게선 볼 수 없는 삶의 깊이가 그의 얼굴에서 묻어나온 듯 했었죠. 결국 자식의 어긋난 사랑을 반대할 수 없다는 듯이 부모님도 두 손 두 발을 드셨고요. 그 와중에 저도 참 불효녀였던 것이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왜 부모님이 반대를 하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참 많이도 바락바락 대들었습니다. 상처랑 상처를 친정 부모님께 가득 안기고서 시집을 갔어요. 시집 간다고 하니 부모님은 뒤늦게라도 마음이 쓰이셨는지 아쉬움 없이 결혼하라면서 식 준비부터 애물레단을 정성스럽게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혹여나 딸내미가 시집가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며 살지 않을까 싶었는지 아빠가 제 이름으로 아파트 한 채도 마련을 해주셔서 신혼집은 그곳에서 별탈 없이 살림 차려 시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결혼을 허락해 주셨더라면 남편이나 저나 얼굴 붉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왜 이제 와서 결혼을 허락해 주신다고 이리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시는지 많이 섭섭했어요.
물론 감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도 컸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결국은 결혼이라는 해피엔딩으로 완전히 끝이 날 줄 알았던 저의 마음고생이 뜻밖에도 결혼을 하자마자 불같이 치솟아 올라서는 매일매일이 마음고생하는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신혼집에 들어와서 첫 몇 주는 정말 좋았습니다. 남들이 즐기는 신혼을 저희도 즐겨보며 딱히 마음 힘들고 싫다고 할 것도 없이 지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오게 되면서 전과는 완전 다른 분위기로 돌변되었습니다. 신혼집이 아니라 완전 감옥과 다름이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제 명의였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것저것 다 편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제 돈으로 집도 꾸미고 제 집이지만 남편과 사는 저희 신혼집이기도 하니까 남편 얘기 잘 반영해서는 함께 신혼집을 만들어 갔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고서는 핑크빛으로 꾸며진 거실 풍경에 아이고 세상에 내가 이 꼴 보려고 내 자식을 그리 힘들게 키운 줄 아나? 아무리 부잣집 딸이라고 해도 이렇게 주장이 강하게 집을 꾸며놓으면 어쩌자는 거야. 며느라, 너 정말 내 아들은 하나도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여성적으로 꾸며놓은 집이 아니냐면서 자기 아들의 취향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거냐면서 이기적인 며느리를 보듯이 제게 너무한다고 투정을 부리는데 저도 정말 난감했습니다. 제 집이고 저희 신혼집이고 남편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충분히 재미를 느끼며 꾸며놓은 집이었는데 시어머니가 간섭을 하기에 조금 주제 넘은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대답을 못하고 저희가 같이 꾸며놓은 집인데 어머님은 마음에 안 드세요? 라면서 말을 했는데 그게 저의 천추의 실수였죠. 완전한 말실수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는 형님께 제가 자기 집안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간섭하지 말라고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라 했다는 식으로 분해 죽겠다며 욕을 하셨고 그 바람에 형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는 감히 며느리가 돈 많은 집 딸이라며 우리 엄마를 무시하냐고 또 발악을 했습니다. 전 태어나서 누가 저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걸 처음 당해봤어요. 하다못해 친구들이랑 다투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돈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모욕한 적도 없고 돈을 가지고서 모욕을 당했다며 제게 화를 내는 사람도 단 한 명이 없었는데 이놈의 시댁은 무슨 일인지 시어머니나 형님이나 둘이서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자꾸만 부잣집 딸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돈으로 무시를 하냐는 식의 불만을 꺼내놓았습니다. 제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말로 시댁 식구와의 사이가 처음부터 틀어져 버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했습니다. 혹여나 인테리어를 바꿔놓으면 어머님이 자신의 말을 기울여 들었다 생각하고 좋아라 하지 않으실까 싶어서 어머님의 말씀대로 핑크색 액자랑 담요 같은 거 싹 다 빼놓고 좀 더 중성적으로 굳이 돈도 보태지를 않던 남편에게 인테리어 취향이 뭐냐고 물어가면서 의견을 종합해 집안 분위기를 바꿔놓곤 시어머니를 다시 초대했어요. 이번엔 형님도 다 같이 집들이를 하자면서 불러냈죠. 그런데 집에 들어온 형님과 어머님은 처음부터 절 혼내기로 작정을 했다는 듯이 뼈를 통해져서 집 안으로 들어와 놓고는 혼낼 거리가 없어진 집안 꼴을 보고는 당황을 했던지 한동안 애먼 저희 집만 뚫어져라 구경을 하고 돌아다니더니 어머님은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더군요. 넌 돈이 썩어나마 돌아서 그 사이에 또 집을 이렇게 바꿔놓는다고 돈질하라 한 거니? 넌 네가 잘난 집 딸이란 이유로 내 아들 앞에서 돈으로 생색내는 게 즐겁지? 재밌지? 사람 하나 앞에 두고 무시하느라 짜릿하지. 어디서 못된 것만 내가 배워와서는 내 아들까지 더럽히려 하네. 라며 괜히 옆에 서 있는 자기 아들이 그 사이 밥도 잘 안 차려줘서 살도 빠진 것 같다고 말을 하는데 저 정말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그 와중에 자기 엄마 앞에서 제 편을 들어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남편이 서운하기도 했고 뭐라든 이미 내가 마음에 안 들 것이란 듯이 무섭도록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시집살이를 시키는 듯이 혼을 내는 시어머니와 그 옆에서 팔짱을 낀 채로 저를 노려보고 있던 형님까지 모두가 다 제게는 완전한 적군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시어머니가 남편을 옆에 꼭 껴두는 바람에 저 혼자 밥 차리고 마지막에 설거지를 하는 것까지 혼자서 다 했어요. 손님들 다 가면 남편이랑 같이 설거지라도 하려 했는데 어머니께서 아가, 넌 아까 밥도 많이 먹는 것 같던데 할 일 없으면 지금 설거지라도 해라. 라면서 다 같이 TV를 보고 있는데 굳이 저보고 설거지를 하라며 부엌에 들어가라 말씀을 하셔서 결국 제 손에 물도 묻혔네요.
내가 뭘 얼마나 대단히 잘못했길래 이리 구박을 받으며 시댁 밥도 차리고 그 그릇들을 설거지까지 해야 하나 싶어 설거지를 하는 내내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부엌에 설거지를 하면서 볼 수 있는 TV 화면 조그만 게 있어서 그걸로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부엌에서도 소리가 난다며 따라 들어와서는 제가 TV를 보며 설거지를 하는 걸 본 시어머니는 신문물을 본 듯 흠칫 놀라면서 이내 표정 관리를 하고는 그래 너 설거지도 참 팔자 좋게 하는구나. 앞으로도 설거지는 이렇게 네가 하면 되겠다. 혹여나 하는 말인데 내 아들 시킬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라. 남자 손에 물 묻히는 건 우리 집안에서 절대로 용납 못한다. 라면서 굳이 그런 소리를 저한테 쏘아대기도 했습니다. 그날 후 별로 가족들이 모일 일이 없었지만 제 집을 자기 집처럼 들락거리는 시어머니가 늘 밥을 차려 먹고 나면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시는 바람에 제가 고무장갑을 끼고서 설거지를 한다고 지켜야 할 때가 많았어요. 저도 밥 먹고 좀 후식도 챙겨 먹거나 쉬고 싶은데 시어머니는 그 꼴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셨고 여자가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봐야 남자가 밖에 나가 길을 펴고 살지. 네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신부 수업이라도 좀 시켜주려 한다. 제대로 살림하는 게 익숙해질 때까지 내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널 살펴볼 참이다. 기분 나쁘게 쳐다봐도 기분 나쁘단 표정 함부로 짓지 말고 네가 인내해라. 라면서 본인이 급기야 저를 가르치겠다면서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올 것을 통보하셨습니다. 웬만한 공포영화 한 편을 보는 것보다 소름 끼치게 무서운 말이었죠.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저 살림하는 거 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자꾸만 들락날락 거렸고 일부러 제가 돈 많은 집 딸이라는 것에 꿀리지 않으려고 작정이라도 하는 듯이 제가 뭘 잘못하기만 하면 넌 돈 많다는 집에서 자라놓고도 할 줄 아는 것이 내 딸내미보다 없더라. 혹시 부모님이 졸부 뭐 그런 걸로 부자 된 거니? 알고 보니 천성은 우리보다 못 살았던 거 아니야? 라며 친정까지 욕을 보이실 때가 있었고요. 부잣집 딸내미라고 해서 내 아들을 함부로 니네 집 하인 부리듯 마냥 못살게 굴고 시켜먹을 생각 하지 마라. 네 서방은 너한테 하늘과 다름없는 존재인 걸 늘 명심하고 살고 일한다고 바쁜 척 그만하고 집에 오면 제깍제깍 밥도 잘 차려놓고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 힘들지 않게 아침도 든든히 먹이고 라면서 제가 가족들과 회사 경영도 돕고 여러 가지 업무에 참여를 한다고 머리를 쓰거나 일이 바쁘면 더 바빴지. 절대로 남편보다 덜 바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쁜 척을 하지 말라더군요. 남편이 하늘이라는 개소리를 하면서 내 부모님이 사주신 집에서 내 돈 들여 산 식기구로 밥을 처먹으면서도 그저 지 아들 목구멍에 들어갈 밥을 차려주라는 걸 잊지 말라는 소리를 하는데 그놈의 밥 타령과 설거지 타령 그리고 부잣집 딸 타령에 헛구역질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남편한테 화가 나서 이혼하자는 소리도 정말 몇 번이고 했어요. 내가 이 꼴 보려고 우리 부모님 마음에 상처 주면서 너랑 결혼한 거 아닌데 왜 당신 엄마가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할 때마다 너는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야? 어머님이 맞는 소리를 하기라도 했단 거야? 라면서 진짜 당장 헤어지자고 짐도 싸봤고 소리를 지르거나 답답하다고 울분을 토해내는 건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자기 엄마가 아는 게 별로 없고 옛날 분이라서 돈 없이 산 세월이 많은데 돈 많은 며느리가 나타나니 혹여나 내가 길을 못 펴고 사실까봐 혼자 먼저 선수를 치듯이 시집살이를 시키려 하는 것 같다면서 이해를 해달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미안하단 사과와 함께 자기 엄마의 아들을 향한 부질없는 걱정과 타고난 못난 천성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기 엄마를 이런 식으로까지 모자라다 말하는 남편의 말에 저도 마냥 화만 낼 수는 없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남편한테 화를 낼 게 아니라 시어머니한테 화를 내야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당하고 있던 제 잘못도 분명 있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씩 마음을 달리 먹고는 시어머니가 또 쓴소리를 하면 싫은 티도 좀 팍팍 내고 어쩔 땐 말 가려서 하라면서 화도 내고 했죠. 애초에 집에 온다고 할 때 저 회사 일로 바빠 쉬는 중입니다. 오셔도 되긴 되는데 오실 거면 어머니 식사는 남편한테 부탁을 좀 할게요. 라면서 일부러 어머님이 싫어하실 만한 말을 하면서 약을 올려보기도 했고요. 내 아들한테 밥을 만들게 한다고? 라면서 놀래 화를 내려고 하기 직전에 어머님한테 그럼 어머님이 안 오시면 되는 거고요. 저 지금 샤워하고 나와 자니까 오셔서 편하게 쉬다 가세요. 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은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당일에 어머님은 오지 않았고 다음날 저희 집에 남편한테만 오겠다는 말을 하고 와서는 저 보란듯이 일부러 약을 올리겠다고 오늘은 어제 푹 쉬었으니 안 힘들겠다 라고 하면서 기어코 제가 부엌에 들어가 일을 하는 거 보고는 가셨습니다. 제가 반항을 하면 제 머리 위에서 저를 가지고 노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달까요? 그러다 결국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는 수모를 겪어버리고야 말았어요. 전날 제가 야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어머님이 부엌에서 밥을 차리고 있다 나와서는 너는 여자애가 무슨 일을 하면 얼마나 한다고? 글쎄 야근이니. 야근을 할 거면 네 남편 밥은 차려주고 해야 할 거 아냐. 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야근을 하는데 남편 밥을 차려줄 시간이 어딨어요? 집에 오기도 바빠 죽겠는데. 라면서 저도 모르게 속이 터져서는 답답하다며 시어머니께 화를 내버렸고 그 앞에서 지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또 기다린다고 앉아있던 남편에게는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하는 것도 한두 번이야. 나 진짜 꼭지돌게 하지 마. 일 끝나고 와서 내가 왜 이런 욕을 먹어야 해? 내가 애야? 당신도 애야? 밥 한 끼 정도 혼자 못 해먹어서 내가 이딴 소리를 듣게 만들어야겠어? 라며 짜증나 죽겠다며 아주 거친 숨소리를 몰아내시면서 안방문을 쾅 닫고 들어왔어요. 속은 여전히 벌렁거리는데 밖에서 시어머니는 저 들으라고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버르장머리 없는 년이라며 한참을 공시렁거리며 기가 찬다는 말을 하다가 네 마누라한테 마저 차리라고 해라. 안 차리기만 해. 가만 안 둬. 라고 말을 하고는 집을 나갔어요. 그날 저는 끝내 안방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남편을 밖에서 재웠고요. 출근하면서 보니까 남편이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아침밥을 차려놨는데 어머님은 어떻게 좀 해봐 제발. 이란 말을 남기고는 밥도 안 먹고 출근했어요. 그리고 퇴근했더니만 집안은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모의 아나무인한 짓거리와 말에 남편이 저한테 스스로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꼈을 테고 그래서였는지 자기 혼자 앞치마를 메고서는 부엌에서 막 요리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냥 조촐하게라도 냉장고 안에 있는 반찬을 꺼내놓고서 고기만 구워놓았었죠. 요리 냄새가 나길래 혹 시어머니가 왔나 싶어 인상을 찡그린 채로 집에 들어갔더니만 요리는 남편이 하고 있고 그런데 집안꼴은 개판이고 그리고는 귀엽고 시어머니가 거실 한켠 소파에 앉아 계시더군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요리하는 남편의 꼴에 열불이 나서 시어머니가 제 집안 안에 있는 물건들을 던져버리느라 집안꼴이 아주 개판이었단걸요. 그 중에 제가 사놓은 미술작품도 있었고 제가 집안에서 키우는 화분들도 상당했는데 죄다 시어머니의 발길질에 걸려 넘어졌는지 여기저기 흙 떨어져 있고 바닥에 떨어져 있고 난리였어요. 남편은 그 와중에 쭈뼛거리고 서 있는데 그 꼴이 너무 답답해서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들고서 집안을 촬영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너 지금 나 찍는 거야? 왜? 니네 부모한테 보여주기라도 하게? 라고 하면서 제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채려 하길래 제가 황급히 그걸 제 가방 안에 넣어서는 가방을 제 몸에 걸었고요. 그러자 시모는 제 손을 끌고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남편을 비켜 세우곤 제 손은 막 흐르는 찬물을 닦는 겁니다. 빨리 손 씻고 나가 살림 차리라고 네가 앞치마 매라는 소리와 함께 말이죠. 순간 뭐 이런 정신병자가 다 있나 싶더군요. 제 손을 붙들고서 싱크대 안에 집어넣어 손을 닦는 시모를 반항 없이 그냥 지켜봤습니다. 손이 얼어가는 듯 했는데 그냥 지켜봤어요. 제가 완전 힘 빼고서 자기한테 몸을 맡기자 시모도 당황했는지 제 손을 억지로 닦는 지랄을 떨더니만 어느새 저를 쳐다보다 말았다 하며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리곤 제가 시모의 귀에다 대고 말했죠. 내가 당신이 나한테 저지른 짓들을 다 당신의 아들한테 되갚아줄까 하는데 어때요? 라고 말해줘. 순간 손을 뻑뻑 닦아대다 말고 물을 꺼버린 시모는 너 지금 뭐라 했냐? 라면서 헛웃음을 지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고 그런 시모에게 저도 똑바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 아들 평생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해주겠다고요. 부잣집 딸년이 무시하는 거냐고 그랬었잖아요. 제가 부잣집 딸년이 화가 나서 돈 가지고 작정하고 무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보여줄게요. 당신 노후에 길바닥에서 썩어 잠들 거야. 라는 말과 함께 당장에 뒤에 있던 남편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지만 단축키를 꾹 눌러 경찰에 신고해 무단 침입자를 고했고 당장에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서는 자초지종 설명도 안 하고 울었어요. 나 죽겠다고 나 이러다 정신병 걸릴 것 같다면서 엉엉 우니까 시모가 도망 나가 버리자마자 아빠가 금세 저희 집에 도착을 하셨고
오도 가도 못하고 서 있던 남편은 그 자리에서 저희 아빠 손에 이끌려 붙잡혀 있다가 집에 도착한 경찰의 손에 함께 연행되었어요. 집안 꼴이 하도 난장판이라고 했잖아요. 경찰이나 아빠는 이게 다 남편이 집안에서 가정폭력을 휘두르다가 난장판이 된 줄 알고서는 남편을 현장에서 잡아 서로 데려간 겁니다. 그 사이 저희 아버지는 심지어 변호사까지 선임을 하라고 엄마한테 말한 바람에 엄마가 그 사이 변호사를 대동해왔고 열받은 제 남동생까지 와서는 아주 그냥 경찰서 안에서 가족 모임을 해버렸어요. 남편은 끝내 자기 엄마가 집안을 난동 피웠다는 말을 하지 못한 채 죄송하다며 사죄만 하더니만 제가 이 일에 발단을 심으라면서 시모가 집에 와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집안 꼴은 물론이고 지금 스트레스로 인해서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힘들다며 시모를 경찰서로 불러냈고 아들이 경찰서에 당신 대신 잡혀있으니까 모른 척 할 거면 네 아들이 콩밥 먹는 것도 지켜보라는 말에 불이 나게 달려온 시모를 그 자리에서 바로 내 명의에 내 집안 안에 내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는 난동을 부린 괘씸죄와 더불어 당장에 이 집 것들하고는 미련 없이 이혼하겠다는 말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까지 싸그리 걸어버린 듯 통보했습니다. 나를 우습게 한 죄, 내 딸을 소유물 마냥 지 따까리로 대했던 죄를 절대로 그냥 직시하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저희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 보란 듯이 남편의 회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구태여 시어머니의 옆으로 가서는 귓속말을 하듯이 남편 사장한테 남편을 자르지 않으면 그 회사의 거래를 모두 끊어버리겠다는 반협박을 하는 것을 들려드렸어요. 그러자 시모는 사태가 뭔가 자기 때문에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는 어쩌면 좋냐고 자기 아들이랑 저를 향해 둘이서 잘 사는 애들인데 어른들이 왜 이러냐 라면서 주제넘게도 우리 부부 사이를 이제 와서 걱정하는 듯이 말을 했고 저는 그런 시모에게 제가 뭘 했어요? 어머님 아들 내가 제대로 무시해준다고 했잖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라는 말과 함께 비꼬으며 퇴장을 했습니다. 남의 집 난동죄는 아들 집이라며 범죄 성립이 되지 않았지만 그날 제대로 시어머니를 엿먹였으며 그 후 저는 이혼 소송을 하겠다면서 일부러 집안에서 망가지고 깨지고 손해 입은 물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어요.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과 함께 미술과 화분값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리고 남편을 향한 이혼 소송과 더불어 그간의 고부관계를 방관한 죄로 똑같이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을 걸어버렸고요. 확 맘 같아선 형님도 소송을 걸어버리려다가 요즘 얼굴 안 본 지가 좀 오래되어 모른 척 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한테는 제가 별 불만이 없는 줄로 알았는지 얼마 전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가 와서는 저에게 한 번만 가족들을 용서해달라고 사과를 하대요. 지는 마치 잘못한 것이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께 단단히 일러뒀죠. 너 한 번만 더 나한테 전화하면 너도 소송 걸릴 줄 알아. 내 앞에서 그 역겨운 목소리 들려주지 마. 라고 말이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서 이것들한테 돈 써서 변호사 선임하고 고소로 강하게 밀어붙이면 얼마나 법으로 걸고 제지시킬 수 있는 게 많은지를 단단히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쥐뿔도 없는 사람한테 한 살이라도 젊었던 내가 잠시 빠졌던 것이 두고두고 수치스러운 한으로 남네요. 그런 순수했던 마음을 오히려 시집살이를 시키면서까지 기를 죽이고 무시하려고만 했던 시댁 식구들과 방관자인 내 남편. 그 대가를 법으로 돈으로 똑똑히 치러줘 버려 합니다. 전 시어머님 말씀대로 부잣집 딸내미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